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의 시험본 111회 엑셀 C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체크해야 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원번호 성명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답안은요, 내 PC 문서에 ITQ에다가 저장하는 거, 수험번호 다시 본인 이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꼭 전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저는 MS 오피스 2021년 버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초기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트 추가하겠습니다. 시트 추가하고요. 더블 클릭 제1작업. 제1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입니다. 자, 1작업 누르고요. Shift 키 제3작업 하신 다음에 A열 머리글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열너비는 1입니다. 확인. 2등변 삼각형 컨트롤 A죠. 눌러서 전체 글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글꼴은 굴림의 11이네요. 굴림의 11,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작업 눌러서 해제해 줄게요. 자, 1작업 눌러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B4에다 놓고 타이핑 치겠습니다. 자, 계속 이 전차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핑 칠 때는 멈추고 타이핑을 치고 나서 실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전체 타이핑을 같이 멈추고 입력한 다음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타이핑을 다 쳤습니다. 타이핑을 다 입력을 했고요. 타이핑이 됐으면 전체 범위 주시고, 기억나시죠?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입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한번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은 F13과 1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대다가 놓고요. 다른 테두리에서 대각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타이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숫자를 콤마를 눌러서 숫자를 오른쪽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숫자 입력할 때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처음 게 끝났습니다. 숫자를 오른쪽 정렬하라는 거,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는 게 끝났고요. 그러면 저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동그라미죠. 색을 먼저 칠합니다. 자, 색을 칠하겠습니다. 주황색 채우게 해주시고요. 주황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H14에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자, 목록 하신 다음에 원본에 클릭하시고, 자, 위치 볼까요? C5부터 C12까지 상품부터 상품의 전체 범위를 갖다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눌러서 가구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셀 서식에서 E5부터 E12까지 범위 주신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의 확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따옴표 10,000 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는 문자를 붙일 때는 무조건 따옴표를 붙인다 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분류 이름 정의가 남았네요. 분류 D5부터 D12까지 범위를 주신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서 분류 엔터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이름 입력할 때 실수하면은 데이터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서 편집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할 때 꼼꼼히 입력해 주시고 이름은 꼭 엔터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행, 2행, 3행을 저처럼 드래그 하신 다음에 행머리글 범위 주시고 높이를 한 21 정도로 놓겠습니다. 살짝 넓혀주라는 얘기예요. 도형을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양쪽이 잘린 사각형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열까지 가는 걸로 해주시고요. 채우기에서 노란색, 도형효과에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주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주시고요. 더블클릭해서 이름 입력합니다. 2024년 쇼핑 매출액 현황 입력하시고요. 전체 범위 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입력하겠습니다. 굴림에 24, 그 다음에 굵게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고요. 글자색은 검은색이랍니다. 예,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이 끝났고요. 자, 저는 살짝 줄여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LMNO열을 가져가라 했죠. L열을 좀 줄이고요. LMNO에 3행과 4행을 범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 L열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입력합니다. 확 Alt 엔터 인. 두 줄 입력할 때는 Alt 엔터죠. 담당 팀장 이사 입력하시고요. 범위 주시고 Ctrl C H1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선택해서 붙여넣기에 제일 마지막에 그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L, M, N, O 열머리글에 범위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삭제입니다. 자, 그림 위치 잡아 주신 다음에 펜트통에서 채우기로 흰색을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보기에서 눈금선을 지금 없애주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지금 첫 번째 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40점짜리 함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형태 은 들어갑니다. 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제 write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끄는 다음에 write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가져와 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코드에서 마지막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write는 인수가 2개, 텍스트 콤마 가져올 글자 수입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choose가 나올 때는 마지막 숫자를 보셔야 돼요. 3이 끝이죠. 다른 말로 하면 choose 탭 제일 뒤에 콤마 반환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3개가 있어야 된다. 1이면 온라인을 2면은 오프라인을 3이면 온 오프라인을 반환해 주세요 라는 거죠. 요 라이트 값이 1이면 온라인 2면은 오프라인 3이면 온 오프라인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채워줍니다. 나중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hoose가 나오면 맞춰야 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도 맞출 수 있는 함수죠. 랭크 탭 자, 9월 매출액의 순입니다. 9월 매출액 H5 찍어주고요. 콤마 전체 9월 매출액 범위 주시고 F4 한번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절대 참조 콤마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 순이죠. 괄호로 닫아주고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로 순위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여기 뒤에다가 M% 문자 위라고 붙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항상 글자 붙일 때는 M% 따옴표 문자 따옴표라 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ase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탭 표전체 B4부터 H12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콤마 지금 7월 매출액의 합계네요. 필드명 찍어주시고요. 조건은 뭡니까? 생활상품이죠. 생활상품. 분류가 생활 이게 되겠네요. 분류가 생활 예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제가 에버라고 했는데 에버리지는 sum 나누기 count라 했죠. 그럼 average if는 sum if 나누기 count if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 하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sum if부터 먼저 합니다. 자, 9월의 매출액의 평균인데요. 도서상품이래요. 도서상품. 그러면 우선은 조건 범위를 먼저 줘야 되겠죠. 분류 중에서 뭘 찾아라? 그렇죠. 도서를 찾아라. 문자기 때문에 다운표 해줬고요. 도서를 분류 중에서 도서를 찾아라. 걔의 뭘 구해라? 9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다오. 이 뜻입니다.
그러면 9월 매출액의 도서에 해당되는 게 나왔고요. 나누기 count if 분류 중에서 뭘 찾아라?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죠. 도서를 찾아라 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에 해당되는 숫자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다. 예, 됐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average if는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거 계속 나왔던 문제죠. max는 쉽습니다. max는 범위만 주면 된다. 최대 상반기 매출액 범위 주시고요. 엔터. 예,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 브이로그업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수는 무조건 유효성 검사다. 콤마 범위는 상품부터 9월 매출액까지라 했어요. 그거를 위에 범위에 쓰줘라. 상품부터 9월 매출액까지 주시고요. 콤마 9월 매출액이 어디 있냐는 거죠. 몇 번째 월에 1, 2, 3, 4, 5, 6열이네요. 6, 콤마 그 다음에 문자에서 문자 찾을 땐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다. 자, 엔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끝났고요.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해야 되는데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선부터 정리하라 했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해주셔서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지금 1번과 2번 문제를 풀면서 굵은 테두리가 내려온 걸 정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셀 결정 들어가시고요.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이, 그 다음에 F4 두 번 눌러서 열참조로 만들어줍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2000 이상이라는 거죠. 2000 이상이면 내가 범위 준 행에 대해서 지정한 서식을 적용하세요. 굵은 파랑입니다. 확인 눌러서 2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을 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B4부터 H12까지를 복사해라. H12까지를 컨트롤 C, 이 작업에 컨트롤 V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샵이 나오는 이유는 좁아서 그런다 했죠? 더블 클릭해서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11부터 G11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여기다가 생활상품 9월 매출액 평균이라고 입력하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the average 표전체 콤마 값을 구할 필드 9월의 매출액 콤마 생활상품 분류가 생활이 되겠죠. 디베이스 함수는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인수가 3개예요. 첫 번째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콤마 값을 구할 필드명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인데 조건은 필드명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외우실 때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테두리를 그려줘라.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H11에 놓고요.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 찾을 값은 400만원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6이 되려면 바꿀 셀을 뭘 바꿔라? 가구의 9월 매출액. 가구의 9월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400만원 바꿨습니까? 확인, 끝.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번엔 고급 필터네요. 코드가, 그럼 코드 찍고요. 컨트롤, 상반기 매출액이. 컨트롤 C, B14에다 컨트롤 V. 자, C로 시작하거나, C, 별표. 건하니까 다른 줄, 상반기 매출액이 크거나 같다, 이상, 얼마? 2000 이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려는데, 코드, 컨트롤, 상품, 상반기 매출액, 9월 매출액만 보겠습니다. 컨트롤 C, B18셀에서 컨트롤 V. 자, 범위 주겠습니다. 통합된 셀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수작업으로 줬고요.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드래그, 복사 위치, 드래그, 확인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작업이 끝났네요. 1작업을 하고 나서 2, 3작업은 쉽게 끝납니다, 여러분. 1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3작업에 들어가서 부분합이네요. 마찬가지로 B4부터 H12까지 컨트롤 C,
3작업에 B2에 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확대해 주겠습니다. 열머리글 사이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 주시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굵은 글씨가 있는 게 뭐다? 정렬 기준이 되는 필드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분류에다 커서 놓으시고요.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왜냐면 패션이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예, 똑같은지 한번 체크하고 이상 없네요. B2에 놓고 데이터 개요에 부분합 들어가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은 분류가 되고요. 자, 9월 매출액 선택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상품명의 개수, 뭐뭐의 다음에 함수라 했죠. 상품의 개수입니다. 상품 클릭, 함수는 개수입니다. 확인.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부분합 한 번에 함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9월 매출액의 평균, 상품 해제해 주시고요. 9월 매출액의 평균.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함수 들어갈 때는 꼭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해 주라는 거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최종 결과값을 보면서 이상 없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그룹 해제해서 개요를 지워주겠습니다. 윤곽선을 없애줄게요. 예, 됐습니다. 살짝 넓혀주겠습니다. 자, 그럼 3작업이 끝났고요. 4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4작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S축과 범례를 보면서 범위를 주시면 됩니다. 상품 들어가겠고요. 컨트롤, 상반기 매출액, 그 다음에 9월의 매출액입니다. 드래그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삽입에 2차원 세로 막대, 묶은 세로 막대 눌러줍니다.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차트 이동 눌러서 새 시트 제4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4작업 해주시면 1작업 앞에 생기거든요. 4작업을 찍어서 3작업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더블 클릭.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작업하세요. 1작업을 이용하세요. 새 시트로 작업하고 4작업을 이름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키세요 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번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입니다. 자, 더블 클릭 홈 탭에서 글자체 바꿔줍니다. 굴림에 11이라고 하네요. 예, 글자 폰트 바꿔줬고요. 채우기, 질감 채우기,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은 단색 채우기, 흰색입니다. 예, 해줬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 끝난 거죠. 차트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생활 및 패션 상품의 매출 현황 입력해줬고요. 자, 전체 범위 준 다음에 글자체 폰트 바꿔줄까요? 글자체는 제목은 굴림에 굵게, 글자는 20, 폰트 20, 그 다음에 단색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는 검은색입니다. 자,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줬습니다. 예, 끝났고요. 자,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식은 예, 차트 종류 변경해서 혼합, 2016에서는 콤보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9월 매출액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놓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예,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체크해줬고요. 근데 지금 모양이 안 맞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없는 걸 빼주겠습니다. 가구는 있고요. 서적 없습니다. 의복 있고요. 신발 있습니다. 화장품 있고요. 청소용품, 잡지는 없네요. 확인 해줬습니다. 예, 같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매출액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페인트통 밑에 있는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예, 해줬고요. 눈금선은 파선으로 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색깔이 검죠? 색깔은 검은색으로 해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왼쪽과 오른쪽 주축과 보조축이 다 선이 들어가 있죠. 축 선택 실선, 축 선택 실선, 가로축도 축 선택 실선입니다. 자, 왼쪽 축은 이상이 없네요. 근데 오른쪽 축의 최대값을 틀립니다. 축 선택하고 그래프 모양의 축 옵션.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0이 몇 개입니까? 7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해주시고, 지금 기본 단위도 2000 단위죠? 하나, 둘, 셋, 200 단위네요. 넷, 다, 6 해주시면 되겠죠. 예, 같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식까지 했고요. 법예명을 바꿔라. 법예명 클릭하고요. 데이터 선택, 편집. 상반기 매출액을 타이핑 칩니다. 상반기 매출액. 연동해서 한 거라서 그대로 가져온 걸 2줄짜리를 Alt 엔터 쳐서 우리가 입력했던 거를 한 줄로 입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 제가 이거 레이블 입력 안 했네요. 레이블을 입력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최대 매출액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네요. 막대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막대를 얘기했고요. 막대를 갖다가 차트에서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거 나올 때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우시고 한 번, 두 번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로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레이블 추가를 왼쪽에 있는 걸로 눌렀을 때 차트에서 추가해서 안 나오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하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설명선 입력하겠습니다. 설명선을 입력해 주고요. 더블 클릭 최대 매출액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표에 나온 건 모두 굴림의 10일이거든요. 굴림의 10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색 가운데 정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있죠? 이 둥근 사각형 얘는 채우기가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항은 출력 사항하고 같이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끝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입력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왜 좀 살짝 조금 다른 거 있다. 지금 A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A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도 400점부터 500점까지가 A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개씩 틀리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 감점 돼봤자 100점이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크게 내가 다 했다. 그러면 크게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타가 있는지만 꼭꼭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첫 번째 시트에서 오타가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깐깐하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함수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 중에서 암기해야 될 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1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맞춰야 돼요? 2번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3번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4번을 몰랐다 그러면 패스, 5번 맞출 수 있습니다. 6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5개를 맞춰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1번은 포기해도 돼. 그나마 1번은 이 중에서 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맞추시면 돼요. 그럼 80점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만 맞췄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지금 이 1번 작업에서 제대로 타이핑만 치고 함수를 이렇게까지만 했다 치면은 200점이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꾸준히 해주시면 A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ITQ 엑셀은요,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커말까지 가시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유튜브 강의에다가 렉스미디어 교재로 해가지고 커말 2급 강의도 올려놨거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ITQ 엑셀은 민간 자격증이지만 커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거든요. 기술 자격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채용 공고에서 가점을 줄 때는 커말에 가점을 주고 ITQ는 가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하셔서 커말까지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Q 엑셀은 제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C형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